(2010년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메가 트렌드 레트로 뉴트로 열풍.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어져 왔냐?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여러분, 원더걸스 아시나요? 여기 원더걸스가 데뷔할 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2007년에 나왔던 원더걸스의 대표곡 Tell Me 뮤비를 보면 7080년도 스타일을 그대로 표방해 당시 써니 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패션은 돌고 돈다. 이 문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때를 기점으로 20에서 30년 전 스타일을 다시 끌어오는 레트로 열풍이 쭉 이어져 왔죠. 이런 레트로 열풍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과거를 재해석한다라는 뉴트로라는 키워드로 바뀌게 되었고, 최근까지 뉴트로 그 자체였던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상단을 차지한다거나 진로 소주 두꺼비의 부활 등 패션뿐 아닌 음악, 건축, 음식 등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뉴트로 소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 2019년 팬데믹을 맞이하며 사람들은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원마일 룩, 즉 집 앞에 나갈 때 입는 무난하고 편한 스타일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 인스타그램 스트릿 패션 해시태그엔 슈리닝 셋업에 볼캡을 쓴 사진만 도배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마침 저도 레트로가 지겨워질랑 말랑했고 레트로 트렌드가 드디어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어림도 없지. 2022년 거리두기가 차츰 풀리며 그동안 무난무난한 룩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던 욕망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 더 화려하고 키치한 무드의 패션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바로 세기말 패션 Y2K죠. Y2K가 뭐야? 와 이리 코염요? 과거 90년대 컴퓨터가 전 세계에 보급화되며 각종 산업과 금융계에서 컴퓨터가 전부 상용화되고 있던 그 시절, 사람들은 한 사건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름 아닌 이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의 날짜 시스템이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1900년도에 00과 2000년도에 00이 짬뽕이 되어서 전산 시스템에 큰 오류가 생겨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게 바로 ER2K의 줄임말인 Y2K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지나갔나? 미리 수많은 업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었고 적은 규모의 피해만 입었을 뿐 별탈 없이 이 논란은 넘어가며 새천년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스타일을 당시의 이슈의 이름을 따아 Y2K 패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몇몇의 힙스터들의 눈에는 Y2K 그거 이미 한물 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Y2K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실제로 이 Y2K가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Y2K 하면 떠오르는 아이돌, 바로 뉴진스. 무려 BTS와 같이 방시혁의 뿌리에서 시작한 하이브의 뉴진스는 Y2K 무드를 아이덴티티로 Z세대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분석해 전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고 단기간에 큰 인지도를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뉴진스의 여러 스타일링들이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작정하고 Y2K를 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또 대기업 코미디 채널인 피식대학에서 하고 있는 08학번 이즈백 같은 코미디물이나 각종 방송사 공식 채널에 2000년대에 방영했었던 드라마나 예능 등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공개하며 Z세대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2020년도부터 이미 여러 컬렉션에서 Y2K를 반영한 어패럴들이 줄지어 런웨이에 오르곤 했는데요. 디키즈나 본더치, 베이프까지도 과거에 인기 있던 브랜드들도 Y2K라는 명목 아래 다시 한번 빛을 보고 있죠. 뿐만 아닌 제니나 태연, 에스파 같이 국내 유명 연예인들과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현재 Y2K 스타일링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2K 스타일이라고 모두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죠. 국내에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Y2K 스타일링의 무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키치한 하이틴 무드, 그리고 시크한 사이버틱 무드죠. 2000년대 초반에는 하이틴 장르물의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획일화된 외모나 의상에서 벗어나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가 담긴 하이틴물이 많이 공개되었었습니다. 러블리한 가디건에 짧은 기장의 스커트, 곱창 밴드를 팔찌로 활용한다거나 체크나 스트라이프 같은 대표적인 패턴들의 화려한 컬러를 입혀 팬시한 감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이틴 무드는 자신감을 근거로 자칫 귀여워 보일 수 있는 감성을 화려함과 팝하게 바꾸어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헬로키티, 토끼 인형과 같은 캐릭터나 체리, 하트 등 핑크색 기반의 무지갯빛 컬러들이 귀엽고 키치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촌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대중적인 감성을 전달하면서도 통통 튀는 이런 하이틴 감성은 Z세대에겐 겪어보지 못한 새로움과 화려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Y2K 사태가 컴퓨터에 대한 불신과 혼란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여기에서 파생되는 과거 윈도우 98 시절의 컴퓨터, 아이콘, 당시의 폴더폰이나 CD, 디스크 등 약간의 디스토피아적 감성이 녹아있는 사이버틱 무드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이틴 무드와 다른 점이라면 화려함을 강점으로 두는 화이틴 무드에 비해 사이버틱한 무드는 채도가 낮은 제품들과 데님을 활용해 조용한 시크함과 중성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죠. 주로 데님과 카고 팬츠 등 통이 넓은 하의와 대비되게 몸에 핏되는 상의, 따은 헤어스타일과 헤어핀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대표적이고 비니와 헤드셋, 선글라스 등의 아이템들로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시크한 무드가 완성되죠. 트라이벌 문양이나 나비, 별, 달 등의 차가운 느낌의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는 유니크한 LCD 폰트 등이 사이버틱한 무드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무드가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포인트 아이템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롭 기장의 상의, 짧은 미디로 인해 허리 라인을 다 드러내는 로우라이즈 팬츠, 볼드한 프레임의 선글라스와 키치한 체인, 벨트 등 아무래도 우리나라 체형과 성격에 맞춘 이 두 가지 무드와 아이템들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상위권 순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8위로 2계단 뛰어오른 H.O.T입니다. 캔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다 라고 평가받던 Y2K 스타일이 어떻게 Z세대를 이토록 열광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뻔한 얘기지만 Z세대들은 코로나 이후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SNS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때 SNS를 통해 대중문화가 번성했던 2000년대 초반의 청춘 문화들을 접하게 되며 당시 문화와 패션들을 신선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한 빈티지 패션을 선호하는 Z세대들이 세컨핸드 샵을 통해 Y2K 시대 아이템도 동시에 접하며 큰 흥미를 끌었다는 게 현재 Y2K 패션이 유행하게 된 이유 중 가장 유력한 이유로 손꼽히고 있죠. 코로나의 충격이 가신 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엔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급속도로 전개된 변화에 많은 젊은 층들은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 혼란의 중심에 놓여져 있었고 이런 모습은 Y2K 당시의 밀레니엄 세대와 어느 정도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혹시 Z세대들은 Y2K 패션에서 현재의 혼란과 과거의 공포가 교차 편집되며 본능적으로 시대적인 공감대를 읽어낸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스프링그린이었습니다.